모래폭풍이 거친 두바이 하늘. 전 세계의 눈은 인도의 자존심 테자스에 쏠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륙 후 3분, 그 자존심은 갑작스런 롤링과 함께 검은 연기로 추락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누굴 믿을 것인가? 그때 사막의 열기 속을 가르며 은빛 실루엣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날개에 새겨진 단 하나의 글자. 코리아! 그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잔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던 외신 기자들, 당황한 인도 대표단, 모두가 조용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부스 앞 KF-21 모형의 군장교들, 바이어들,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테자스의 추락은 사건이었지만 그 뒤에 이어진 장면은 역사였습니다. 그날 두바이에서 세계 항공력의 페이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가슴 뛰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프랑스 항공연구소에서 30년을 일한 피에르 르베르입니다. 세계 곳곳의 에어쇼를 다니며 전투기를 평가했죠. 그런 제게 두바이의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두바이 에어쇼 관람석. 손에는 인도 테자스 전투기 기술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200페이지짜리 보고서. 30년 개발 끝에 완성한 인도의 자존심이라고 했죠. 과연 그럴까요? 옆자리 영국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오늘 볼만하겠어요. 저는 답했죠. 글쎄요. 숫자는 그럴듯한데 실전은 다르니까요. 오후 2시 17분. 테자스 MK1A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엔진음이 울렸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은빛 기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륙. 기체가 솟구쳤습니다. 고도 800m. 좌선에 급상승, 고속 강하. 순조로웠습니다. 인도 대표단이 미소 지었죠. 카메라 셔터음이 울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30년 경력이 말했죠.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검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점점 짙어졌습니다. 기체가 흔들렸죠. 저거 뭐야? 엔진 고장인가? 손에서 자료가 떨어졌습니다. 기체가 기울었습니다. 왼쪽으로. 점점 더. 조종사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죠. 2시 19분. 폭발음. 귀청이 찢어졌습니다. 테자스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불덩이가 됐죠. 금속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비명. 기체가 떨어졌습니다. 회전하며. 추락하며. 충돌. 두 번째 폭발. 불기둥이 치솟았습니다. 10m, 20m. 사막이 불탔습니다. 열기가 관람석까지 느껴졌죠. 관람석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불타는 잔해만 바라볼 뿐이었죠. 30년의 개발이 단 30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바닥에 자료를 집어들었습니다. 엔진 출력, 레이더 성능, 운용 고도. 200페이지의 숫자들. 무슨 소용이었습니까? 내 손에 들린 데이터가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인도 대표단을 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을 벌린 채. 손이 떨리고 있었죠. 30년을 쏟아부은 얼굴들.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입니다. 냉정해야 했죠. 데이터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은 인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누군가의 30년이 제가 되는 걸 지켜보는 기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항공산업이란 말입니까?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소방차가 달려왔죠. 조종사는 탈출했다는 소식. 하지만 전시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축제가 장례식이 됐죠. 저는 전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인도는 끝났어. 30년이 수포야. 그럼 이젠 누가? 아랍에미리트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 계약서를 다시 검토해야 해. 22조 원짜리 계약이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부스 KF-21. 그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저기서 반복됐죠. 아랍어로, 영어로, 프랑스어로. 제 발걸음도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기체 모형이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태극 문양이 선명했죠. 아까까지 텅 비어 있던 부스. 이제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언제 배치됩니까? 추락 사고는? 성능 검증은? 가격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관계자가 차분히 답했죠. 내년부터 배치됩니다. 시험비행 400회 무사고입니다. 400회 무사고. 귓가에 꽂혔습니다. UAE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늘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추락 자리에 새 이름이 떠오르고 있다는 걸. 30년 추락한 인도 옆에서 한국이 조용히 날아오르고 있다는 걸. 그 순간 모든 시선이 한국의 부스로 향했습니다. 나는 엔지니어로서 그 이름을 처음 다시 떠올렸습니다. KF-21. 한국 부스로 걸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엔지니어로서 수많은 전투기를 봤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추락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스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공군 관계자들, 사우디 국방부 대표단, 심지어 인도네시아 장성까지 보였죠. 다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KF-21 모형. 1대8 스케일이었습니다. 하얀 기체의 태극 문양. 깔끔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죠. 테자스와는 달랐습니다. 화려함 대신 절제가 있었습니다. UAE 국방부 차관이 다가왔습니다. 성능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까? 한국 관계자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말이 없었죠. 그냥 보여줬습니다. 차관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전부 실측 데이터입니다. 언제 측정했습니까? 지난달까지 400회 시험 비행 결과입니다. 400회. 차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의심에서 관심으로. 관심에서 집중으로. 저도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적혀 있길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화면이 보였죠. 최고 속도 마하 1.8. 전투 반경 2,900km. 레이더 탐지거리 200km. 숫자만 봐서는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래 항목이 눈에 들어왔죠. 시험 비행 400회 마이너스 무사고. 엔진 고장 0건. 긴급 착륙 0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항공 개발에서 무사고란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시제기는 문제를 찾으려고 만드는 겁니다. 고장 나야 정상이죠. 그래야 개선하니까요. 그런데 400회 무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제 입에서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가 저를 봤죠. 젊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빠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빠름보다 정확함. 그 한마디가 제 사고를 멈추게 했습니다. 엔지니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인도는 30년 동안 빨리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린 30년 동안 제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30년의 차이였습니다. 설계 단계에서 2만 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부품 하나하나 3번씩 검증했습니다. 조립은 천천히 했습니다. 대신 완벽하게 했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있었죠.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봤습니다. 진짜 개발자의 얼굴을. 부스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인도 대표단이 지나가고 있었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기자들이 달라붙었습니다. 사고 원인이 뭡니까?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UAE와의 협상은? 질문 공세였습니다.
대표단은 답하지 않았죠. 그냥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반대편 한국 부스는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차분했죠. 아무도 소란 피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묻는 질문에 답할 뿐이었습니다. 데이터로, 사실로. 인도는 변명을, 한국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 차이가 30년의 간극이었습니다. UAE 차관이 한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실물을 볼 수 있습니까? 내일 사천 공장에서 시연이 있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가격은 대당 6,500만 달러입니다. 차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테자스 예상가는 7천만 달러였습니다. 더 싸고 더 안전했죠. 기술 이전은 가능합니까? 협의 가능합니다. 단, 우리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 기준.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개발자를 만났습니다. 자랑하는 사람, 과장하는 사람, 숨기는 사람. 다 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대신 결과가 있었죠. 부스를 나왔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 있었죠. 질문하고 듣고 메모하고. 30분 전만 해도 텅 비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두바이 에어쇼의 중심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추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인도의 끝. 한국의 시작. 하늘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두바이의 마천루가 지나갔죠. 화려했습니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게 보였습니다. 하얀 전투기. 태극 문양. 그리고 그 조용한 확신. 나는 그제야 진짜 개발자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방문 앞에 초청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천 항공우주산업본부 기술 브리핑 마이너스 비공개. 각국 전문가 12명만 초청됐습니다. 저도 포함됐죠. 프랑스 항공연구소 수석 분석가 자격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사천까지 2시간. 차 안에서 어젯밤 받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30년 경력의 엔지니어로서 어제 본 것들이 제 신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천항공우주산업본부.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세계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고 조립 공장만 5개였습니다. 시험동이 따로 있었죠. 이건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안내를 받아 브리핑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12명이 자리에 앉았죠. UAE 국방부 2명, 사우디 공군 2명, 폴란드 1명, 영국 제인스 2명, 독일 국방연구소 1명, 그리고 저를 포함한 프랑스 팀. 한국 수석 엔지니어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죠. 시작하겠습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없었죠. 곧바로 본론이었습니다. 화면에 첫 장이 떴습니다. KF-21 보람의 마이너스 4.5세대 전투기 통합 성능 분석.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1, 전투 반경 2,900km, 최대 이륙 중량 25,400kg, 무장 탑재량 7,700kg, 엔진 출력 22,000파운드 포스 곱하기 2. 제 펜이 멈췄습니다. 테자스는 18,000파운드 포스였습니다. 차이가 4,000이나 났죠. 이건 우리 라팔이 쓰는 M88 엔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레이더 단면적 비교 분석입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죠. 가로축에는 전투기 기종들이, 세로축에는 RCS 수치가 표시됐습니다. 테자스,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고 KF-21. 제 숨이 멎었습니다. KF-21의 레이더 단면적이 가장 낮았습니다. 라팔보다 30% 낮았습니다. 유로파이터보다는 거의 절반 수준이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질문하시죠. 독일 분석가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수치가 실측입니까? 네.
아능 시험장에서 6개월간 측정한 평균값입니다.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기존 4세대 전투기로는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수석 엔지니어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기체 단면도가 나타났죠. 설계 철학이 다릅니다. 유럽 전투기들은 기존 설계에 스텔스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우린 처음부터 스텔스를 전제로 설계했습니다. 기체 표면의 모든 각도, 흡음재 배치, 엔진 덮개 구조, 무장 베이 형상. 모든 게 RCS 최소화 기준입니다. 엔진이 아니라 설계 철학이 다르다니. 다음 화면이 충격이었습니다. 경쟁 기존 구조적 취약점 분석 마이너스 테자스 MK1A. 어제 추락한 인도 전투기의 상세 분석이었습니다. 엔진 냉각 시스템의 설계 오류, 연료 공급 라인의 구조적 취약점, 기체 프레임의 응력 집중 지점. 하나하나 정확히 지적됐습니다. 인도는 30년 개발 기간 동안 기본 설계를 8번 변경했습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 결정했습니다. 대신 2만 회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검증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이건 복제가 아니라 진화였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화면이 또 넘어갔습니다. 독자 개발 비율 및 기술 주권 65%. 엔진은 미국 GE의 F414를 썼지만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 전자전 장비는 LIG 넥스원, 무장. 통제 시스템과 비행 제어 시스템은 전부 한국항공우주산업 자체 개발이었습니다. 품질 관리 체계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부품 입고부터 최종 인도까지의 전 과정이 도표로 나타났습니다. 부품 입고 시 3단계 검증, 조립 과정의 실시간 모니터링, 최종 검사 단계의 72시간 연속 테스트. 불량률 0.001%.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항공기 제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술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비행 데이터를 보시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대형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죠. KF-21이 활주로에 섰습니다. 엔진 시동. 26. 활주거리 450m. 급상승 각도 55도. 초음속 돌파까지 48초. 모든 수치가 완벽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야간 비행, 악천후 속 비행, 고고도 비행, 저고도 침투 비행. 각각의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안정적이었죠. 마지막 장면. 6기 편대 비행이 펼쳐졌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6줄기 흰 비행운. 태극 문양을 단 6기의 전투기가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날았습니다. 오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조명이 켜졌죠. 브리핑룸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UAE 대표가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실물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경납고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천천히 열렸죠. 그 안에 있었습니다. 실물 KF-21.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하얀 기체가 빛을 받아 반짝였죠. 모형으로 볼 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기체 표면에 손을 댔죠. 매끈했습니다. 이음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밀도가 다른 수준이었죠. 탑승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다리를 타고 조종석에 올라갔습니다. 앉는 순간 숨이 멎었죠. 3개의 대형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선명한 HUD. 손에 잡힌 조종관의 무게감. 모든 게 완벽하게 설계된 공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지만 머릿속은 아직 하늘에 있었죠. 30년. 30년 동안 저는 프랑스 전투기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라파를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의 그래프는 내 신념을 무너뜨렸다. 한국은 단지 뒤따라온 게 아니었다. 우릴 앞서 있었다.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사천에서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죠. 3일 밤을 새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KF-21 차세대 전투기 시장 주도권 확보 가능성. 50페이지. 모든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RCS 수치, 독자 개발 비율, 품질 관리 체계. 객관적 사실만 적었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향후 10년 아시아 방산 시장은 한국이 주도할 것으로 판단됨. 본사 회의실. 임원 7명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섰습니다. 침묵.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르베르, 자네 30년 경력이 뭔가? 한국이 우리를 앞섰다고? 데이터가 말합니다. 데이터? 그들은 아직 배워야 해. 우린 라팔을 만들었네. 라팔 RCS는 KF-21보다 30% 높습니다. 실전은 다르네. KF-21은 400회 무사고입니다. 라팔은 초기 개발 중 추락이 2건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부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네. 다시 작성하게. 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죠. 진실을 다시 쓰라는 겁니까? 객관성을 되찾으라는 거네. 그들은 진실을 듣고 싶지 않았다. 지식보다 자존심이 앞섰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켰죠. 한국 엔지니어에게 메일을 썼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아직 한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장이 2시간 후에 왔습니다. 르베르 박사님, 인정받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돌아와야 하니까요. 인정은 나중 문제입니다. 우린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우린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진짜 엔지니어의 자세였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책임. 인정이 아니라 안전. 완성이 아니라 과정. 진보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들이 잊고 있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에펠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사천의 경납고가 보였습니다. 조명 아래 서 있던 하얀 전투기. 태극 문양. 그리고 그 짧은 메일. 진심은 기술보다 오래 남는다. 그날 밤 내 확신이 무너졌다. 아니, 다시 세워졌습니다. 파리 본사 3주 후. 복도를 걷는데 동료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수군거렸죠. 뭔가 터진 겁니다. 사무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르베르, 봤어? 영국에서 온 긴급 팩스를 들이밀었습니다. UAE, 한국과 22조 계약 체결. 숨이 멎었습니다. 22조. 22조 원.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봤죠. 숫자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동료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가능했나 봐. 지금 전 세계가 난리야. 기사를 읽었습니다. KF-21 40대 구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기술 이전 60%. 생산 라인 두바이 이전. 60% 기술 이전. 프랑스는 라팔 팔 때 30%도 안 줬습니다. 절대 안 줬죠. 핵심 기술은 더더욱. 그런데 한국은 60%를 줬습니까? 전화가 울렸습니다. 르베르, 자네 3주 전에 뭐라 했지? 부사장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했습니다. 회의실로 오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임원 7명이 앉아 있었죠.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자네 보고서 다시 검토했네. 그래서요? 자네 말이 맞았어. 우리가 틀렸지. 인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죠. UAE는 우리 라팔을 20년 써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갈아탔습니까? 부사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격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기술 이전 때문입니다.
우린 절대 안 줬죠. 한국은 줬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침묵.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네가 한국 담당하게. 모니터링해.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숨을 쉬었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를 검색했죠. 기사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완납 의사 표명. 클릭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초기 약속한 1조 8천억 원. 절반도 안 냈죠. 이제 와서 내겠다고 합니다. 한국방위사업청 답변을 받습니다. 개발 단계 참여는 종료됐습니다. 향후 수출 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중한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칼날이었죠. 늦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댓글을 받습니다. 이제 200값 주고 사야 한다. 정부가 기회를 날렸다. 한국한테 무릎 꿇어야 한다. 그들은 돈을 냈고 한국은 원칙을 지켰다. 다음 기사. 필리핀 KF-21 도입 공식 검토. 또 다음. 말레이시아 한국 전투기 기술 설명회 요청. 또. 폴란드 KF-21 FA-50 패키지 협상 착수.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줄을 섰죠. 한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뭡니까? 3주 전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에서 테자스가 추락하기 전까지. 이제는 모두가 압니다. 다음 주자가 한국이라는 걸. 12월 28일. 영국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더 코리어 마덜. 다운받아 읽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지 않는다. 파트너십을 판다. 기술을 나눈다. 함께 성장한다. 이것이 21세기 방산의 새로운 기준이다. 코리아 모델. 전 세계 항공 포럼이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뉴스를 켰습니다. 프랑스 국영방송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한국이 중동 방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KF-21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나는 모습. 태극 문양이 선명했죠. 22조 원 규모의 계약으로 한국은 프랑스, 미국을 제치고 소리를 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에펠탑이 빛났습니다. 샌 강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엔 사천이 보였습니다. 경납고 안에 하얀 전투기. 조종석에서 느꼈던 무게감. 그 젊은 엔지니어의 말. 우린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합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함을 확인했죠. 한국 엔지니어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르베르 박사님, UAE 소식 들으셨죠? 저희도 놀랐습니다. 이제 책임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다음에 또 뵙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22조를 따냈는데 더 열심히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게 진짜였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책임. 성공이 아니라 시작. 저는 30년 동안 틀렸습니다. 하늘의 기준은 파리에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날 이후 하늘의 중심은 바뀌었다. 동쪽으로. 서울로. 2025년 1월. 서방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F-21 실전 성능은 미지수. 영국 더 타임스였습니다. 다음 날 독일 슈피겔도 비슷한 기사를 냈죠. 한국 전투기 과대 포장 의혹. 제 사무실로 전화가 왔습니다. 르베르, 이거 봤나? 한국 전투기 논란이야.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였습니다.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자네가 직접 봤잖아. 실물을 봤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서방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용이 비슷했죠. 시험 비행과 실전은 다르다. 400회 무사고는 통제된 환경이다. 진짜 전투 상황에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들도 이제 겁을 먹은 것이다.
22조 계약이 두려웠던 겁니다. 한국이 시장을 장악하는 게 무서웠죠. 그래서 의심을 퍼뜨렸습니다. 1월 15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실물 비행 시연회를 개최합니다. 각국 전문가를 초청합니다. 날짜는 2월 3일. 장소는 사천기지. 의심하시는 분들께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았습니다. 변명이 없었죠. 그냥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2월 3일. 사천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50명이 넘었습니다. 유럽, 중동, 동남아 각국 전문가들. 언론도 20명 왔죠. 활주로 옆 관람석에 앉았습니다. 한국 시험비행단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보실 건 실전 기동입니다. 통제하지 않습니다. 조종사 판단으로만 비행합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말이 끝났죠. 오후 2시. KF-21이 활주로에 섰습니다. 엔진음이 울렸습니다. 귀를 울리는 소리였죠. 26. 급상승.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고도 1000m. 급선회. 기체가 90도로 기울었습니다. 실속 없이 돌았죠. 다시 급상승. 2000m. 배럴롤. 완벽한 원통 궤적이었습니다. 옆자리 독일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가능해? 저도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급강하. 수직으로 떨어졌습니다. 속도가 붙었죠. 마하 1 돌파. 손익붐이 울렸습니다. 땅이 떨렸습니다. 고도 300m에서 수평 전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속도로 어떻게 당기는 겁니까? 저고도 침투 기동. 50m 고도로 활주로를 스쳤습니다. 바람이 느껴질 정도였죠. 다시 급상승. 3000m까지 단숨에. 코브라 기동. 기수가 수직으로 섰습니다. 속도가 멈췄죠. 공중에 걸렸습니다. 3초간. 다시 내려왔습니다.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15분간 계속됐습니다. 온갖 기동을 다 보여줬습니다. 교범에 있는 것, 없는 것, 실전에서나 쓸 것들. 전부 완벽했습니다. 착륙.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죠. 정확히 중앙선이었습니다. 관람석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그 비행은 말이 아닌 증거였다. 조종사가 기체에서 내렸습니다. 헬멧을 벗었죠.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땀 한 방울 없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땠습니까? 평소 훈련입니다. 실수는 없었습니까? 실수할 게 없었습니다. 기체가 완벽하니까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조종사는 그냥 걸어갔죠. 과장이 없었습니다. 영국 전문가가 일어났습니다. 나갔습니다. 독일 전문가도 따라 나갔죠. 프랑스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의심할 게 없습니다. 서방 언론의 의혹은요? 틀렸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기자가 펜을 멈췄습니다. 저는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KF-21이 경납고로 들어가고 있었죠. 태극 문양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의심이 두려움이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올라오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우리 자리를 뺏길까봐 두려웠죠. 그래서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15분의 비행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서방 언론을 검색했죠. 조용했습니다. 더 타임스도 슈피겔도 아무 기사가 없었습니다. 침묵. 침묵은 최고의 찬사였다. 인정하기 싫어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진짜라는 걸.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는 걸. 창밖을 봤습니다. 사천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활주로 불빛이 보였죠. 내일 아침이면 또 날 겁니다. 의심을 뚫고 두려움을 넘어 한국의 전투기가 하늘을 가를 겁니다. 2월 15일 서울 국방컨벤션센터. 전 세계 방산 전문가 200명이 모였습니다. 저도 초청받았죠.
특별 발표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화면에 한 글자가 떴죠. 보람의 2.0.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KF-21 5세대 확장형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기체 도면이 나타났습니다. KF-21보다 날렵했죠. 스텔스 형상이 강화됐습니다. 내부 무장창이 추가됐습니다. 완전 스텔스 기능. 내부 무장 8발. 신형 AESA 레이더. 2027년 첫 비행 목표입니다. 제 펜이 멈췄습니다. 2년 후. 불가능합니다. 옆자리 미국 전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F-35도 10년 걸렸는데 2년? 하지만 사장은 계속했습니다. UAE와 공동 개발합니다. 다음 화면. UAE-한국 6세대 전투기 연구 협력. 회장이 술렁이었습니다. 6세대. 아직 미국도 개발 중입니다. 중국도 연구 단계죠. 유럽은 구상만 하고 있습니다. 2035년 목표입니다. 무인 협동, AI 전투 관리, 극초음속 무장 통합. UAE와 기술을 나눕니다.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사우디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3국 공동 프로젝트로 확대됩니다.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국 UAE 사우디. 중동과 손잡았습니다. 기술도 나눴죠. 미래도 함께 만들겠다는 겁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유럽은 뭐 했습니까? 회의만 했죠. 연구만 했습니다. 한국은 만들고 있었습니다. 르베르 박사님. 한국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사천에서 만났던 그 사람이었죠. 시연 참여하시겠습니까? 시연요? 보람의 2.0 내부 구조.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사천 연구동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경납고였습니다. 중앙에 기체가 있었죠. 절반만 조립된 상태였습니다. 이게 보람의 2.0입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기체 내부가 보였습니다. 프레임 구조, 배선, 엔진 배치. 모든 게 KF-21과 달랐습니다. 만져보십시오. 프레임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죠. 무게는 가벼웠습니다. 신소재였습니다. 탄소섬유 복합재입니다. 기존보다 40% 가볍습니다. 강도는 2배입니다. 엔진 구획으로 갔습니다. 신형 엔진입니다. 추력 25,000lbf. 연료 효율 30% 향상. 레이더 구획. AESA 레이더. 탐지거리 300km. 동시 추적 신계 목표. 무장창. 내부 무장 8발. 외부 장착 시 12발 추가. 총 20발 가능. 숫자가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2027년 6월. 정말 가능합니까? 엔지니어가 저를 봤습니다. 4년 전에도 똑같이 물었습니다. KF-21 만들 때 불가능하다고 했죠.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만듭니다. 손끝에서 느껴진 건 기술이 아니라 혼이었다. 경납고를 나왔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저 하늘을 누가 지배할까요? 예전엔 미국이었습니다. 유럽도 있었죠. 러시아도 경쟁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보람의 2.0으로 6세대 전투기로 중동과 손잡고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창밖을 봤습니다. 아래로 한반도가 보였죠. 작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땅에서 하늘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전투기를 수입했습니다. F-16을 F-15를 샀죠. 기술을 배웠습니다. 20년 전 한국은 T-50을 만들었습니다. 훈련기였죠.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10년 전 한국은 FA-50을 수출했습니다. 경공격기였습니다.
세계가 놀랐죠. 지금 한국은 KF-21을 날렸습니다.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세계가 줄 섰습니다. 내일 한국은 6세대를 만들 겁니다. 세계가 따라올 겁니다. 그들의 꿈이 하늘을 뚫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지나며 면세점을 봤죠. KF-21 모형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This is Korean Fighter Jet.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당연했죠. 저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30년 경력의 프랑스 엔지니어가 한국 전투기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국은 하늘을 다시 정의했다. 파리 사무실 책상 위에 신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KF-21 동아시아 게임 체인저,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 방산 강국 반열에, 파이낸셜 타임스, 서울발 항공혁명, 르몽드, 아시아의 새로운 하늘, 슈피겔. 전 세계 언론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고, 이제 선생이라고. 본사 발령이 났습니다. 서울 주재 3년 계약, 한국 프로젝트 담당. 공식 직함이었죠.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따라가는 게 짐을 쌌습니다. 파리 아파트를 정리했죠. 30년 살던 집이었습니다. 추억이 담긴 곳이었죠. 하지만 미련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하늘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오는데 거대한 광고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KF-21이 하늘을 가르는 사진. 태극 문양이 선명했죠. 대한민국이 만듭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택시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다리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빨강, 파랑, 흰색.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프랑스 3세끼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지금은 저 깃발을 보며 가슴이 뜁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서울 사무실 첫 출근. 한국항공우주산업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유럽 기술 자문 역할이었죠.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2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30대였죠. 젊었습니다. 보람의 2.0 설계도가 펼쳐졌습니다. 프레임 구조, 응력 분산, 공기역학 계산. 하나하나 완벽했습니다. 제가 30년 걸려 배운 걸 그들은 이미 구현하고 있었죠. 시뮬레이션 5,000회, 풍동실험 200회, 실측 데이터 완벽 일치. 추측이 없었습니다. 전부 검증된 사실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 숲.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70년 전 이 땅은 폐허였습니다. 50년 전 이 나라는 가난했습니다. 30년 전 이 나라는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처럼. 퇴근길 지하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학생, 직장인, 노인. 피곤한 얼굴들이었죠. 하지만 활기가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친구와 떠들고 있었습니다. 항공 엔지니어가 되겠다고. KF-21 만든 사람들처럼. 아이들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미국 전투기를 동경했을 겁니다. 남의 나라 기술을. 이제는 자기 나라 전투기가 꿈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컸죠.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사천에서 받은 자료를 펼쳤습니다. KF-21 개발 과정 보고서. 8년의 기록이었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겼습니다. 2015년 설계 시작. 2만 번의 시뮬레이션. 2019년 시제기 출고. 2022년 첫 비행. 2024년 400회 무사고. 2025년 실전 배치. 숫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 포기하지 않은 조종사들. 믿어준 국민들. 그들의 땀이 하늘을 만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수백만 개의 불빛, 수백만 명의 살. 그 살들이 모여 하나의 꿈을 이뤘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바이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테자스 추락 직후. 연기가 피어오르는 사막. 그날의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옆에 다른 사진을 놓았습니다. 사천에서 찍은 KF-21. 조명 아래 서 있는 하얀 기체. 태극 문양. 두 사진을 나란히 봤습니다. 추락과 비상. 끝과 시작. 절망과 희망. 그날 제가 본 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30년 경력의 프랑스 엔지니어. 이제 한국에서 배우는 학생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배운다는 건 성장하는 거니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였죠. 보람의 2.0 최신 설계안. 6세대 전투기 예비 연구. 파일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미 저 멀리 가 있었습니다. 제 상상보다 훨씬. 하지만 그들은 말합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그래서 계속한다고. 겸손. 이게 한국의 힘입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두바이의 하늘이 보였죠. 테자스가 추락하던 순간. 폭발음. 검은 연기. 그리고 한국 부스. KF-21. 그 이름을 처음 들었던 순간.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죠. 나는 프랑스 엔지니어로 태어나 세상의 하늘을 설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두바이의 그날 나는 배웠습니다. 진짜 하늘은 기술이 아니라 의지로 나는 것임을. 테자스가 추락한 하늘 아래 한국의 전투기는 조용히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비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서울의 하늘 위에서, 세계의 하늘 전체에서. 이제 하늘의 기준은 서울에서 결정된다. 기술은 국경을 넘지만 의지는 나라의 혼에서 태어난다. 창밖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새로운 하늘의 시작이었습니다.